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영상을 처음에 찍었어야 되는데 좀 마지막에 찍게 됐습니다. 자, 출제문항 관련돼서 직무 관련된 경험사항과 두 번째 여기 조직 관련된 공동 목표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해서 쓰시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다양한 영상들, 취업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영상, 맞는 자소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본인이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하라 했는데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것, 직무.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꼭 직무와 관련된 직무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항목도 직무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 지원, 우리의 심평원의 동기에 지원 동기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러니까 그냥 경험이 있는 것만 쓰지 말고 그 경험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니?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직무 경험, 여러분이 사무냐, 간호사냐, 주임 연구원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했다, 경험을 했다는 내용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경험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잠깐만 충전을 하면서 할게요. 자, 영상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다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예요. 뭔가에 대한 매듭이 만들어지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연결고리가 곧바로 지원 동기로 가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직무를 하다가 심평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 이건 뭐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심평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요거를 지원하고 싶었다라고 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현실감 있는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약사분들 이야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여기 사무 업무라고 하면 사무 관련된 내용은 직업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면 돼요. 직업관적인 이야기도 써도 된다.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제가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요 세 가지 경험이 본인에 관련된 경험을 기술해라.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사무다 등등등 여러분이 지원하는 업무에 따른 경험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연결할 때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그렇죠? 직무기술서의 지식과 필요 기술과 태도가 있는데 태도 빼도 돼. 두 가지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심평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알게 되는데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업무의 비전을 알게 되었는데요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서 그래서 제가 심평원에 지원해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로 써주면 아주 쉽게 간호사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무행정 지원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거는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심평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 꼭 사무 지원자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자를 간단하게 아주 진짜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않고 간단하게 썼으니까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공동 목표에 관련된 내용인데 팀워크죠. 팀워크.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그 다음에 공동의 문제길인데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두 가지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 자, 소제목 써주면 되겠죠. 공동 목표에 협력했던 경험, 목표 달성에 직면한 문제 해결. 그러면 뭐 팀원 인원이 나와야 되겠고 인원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내다. 자, 이렇게 뭐 결과물적으로 얘기를 쓰면 되겠고 시츄에이션 상황이 됐죠. 상황. 그러면
질문에 대한 상황을 하는 거니까 제가 협력을 통해 그렇죠? 목표를 달성한 경험은 언제 어디서 빼도 되냐 간단하게 무엇을 할 때입니다. 본인의 역할 중심을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본인의 역할 중심 뭘 특별히 더 했니? 뭐 희생이나 이런 내용을 강조해도 되겠죠. 희생을 강조해도 되겠고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능력을 상반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이죠. 태스크, 과제, 미션. 당시 어떠한 난관, 숙제에 부딪혔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 그렇죠? 역할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역할 중심으로 갈 때는 여기에 협력과 문제 해결이니까 협력 중심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강조하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여된 역할에다가 부여된 역할 플러스 거기에 추가해서 팀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고 문제 처리에 대한 여기에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역할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여기에 아이디어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결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렇죠. 항상 결과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 한 사람의 그렇죠. 나 한 사람의 노력 또 다양한 팀원들의 노력 이 노력에 노력을 더했더니 어떠한 결과물로 성과로 연결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내용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렇죠? 노력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문제 상황, 팀워크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문제가 필요할 때 이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어떠한 자세로 일하겠다. 이런 태도로 임하겠다. 각오 형태로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글 쓰는 방법은 마찬가지죠. TST까지를 여기까지를 어떻게? 여기까지를 한 30% 정도의 글을 써주자. 30% 대회 그러니까 150자 정도에서 많게는 200자 정도의 글을 써주고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썼냐면 여기까지를 한 200자 정도의 글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200자 정도의 글을 써주고 200자 내에 글을 써주고 나머지 부분들로 결론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자 들어가겠죠. 자, 글자 수에 관련된 내용들, 글자 수에 대한 비율과 각각 이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수업을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목에 인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심평원의 전체적인 내용들 다 다뤄서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영상이 업로드된 순서는 다르지만 영상의 순서로 보게 되면 심평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서 심평원의 서류를 멋지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기원하고 응원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